안녕하세요. 웨이록션의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그 법원 경매의 진행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진행하시려면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경매 물건의 답사를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보통은 경매를 진행을 하실 때 현장 답사를 해보지 않으시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신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그냥 둘러보는 이런 상태로만 보셔가지고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고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이제 집 안에 문제가 있는지, 토지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이제 그 부동산 시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의 이제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하시고 가신 김에 이제 사진도 좀 찍어 갖고 오셔서 인터넷상의 정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물건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시세도 괜찮고 잘하면 나한테 이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했을 때는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입찰을 하시려면 준비하실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 하면 본인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고 도장, 네, 인감도장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보증금은 10%. 네, 예를 들어서 1억인데 한 번 유찰돼서 7천이다. 그러면 7천에 10%면 700이신 거죠? 이렇게 그 금액의 10%를 현찰이 아닌 수표로 한 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법원에 가서 보면은 뭐 5만원짜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노란 봉투에 둘둘 말아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만원짜리 막 이런 현찰을 준비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뭐 이제 그 현찰이니까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분실될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진행하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돈도 막 만원짜리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다 일일이 이제 세어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만원짜리 낙찰 받았는데 그 현찰 갖고 오신 것 중에 정말 만원이 한 장이 부족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본인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2등이 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수표를 준비해 가시면은 돈에 착오가 있을 확률도 줄어들고 뭐 돈을 세어보고 막 이런 진행 속도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전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 그 다음에 수표로 한 장 준비하시고요. 본인일 경우에 도장,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세요. 네. 대리인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서류 준비가 있으신데요. 그런 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법원마다 그 입찰하는 기간이나 요일이나 또 시간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세요. 내가 입찰을 하는 물건의 입찰 날짜, 법원,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거를 잘 꼼꼼하게 염두해 주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는 보증금,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시면 이런 입찰 서류가 있어요. 이런 입찰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고 여기 보시면 기일 입찰표가 있어요. 이 기일 입찰표에 본인의 인적사항, 주민번호, 성함,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쓰시고 보시면 이쪽은 보증금 금액, 이쪽은 낙찰 금액. 보증금 금액은 내가 오늘 준비한 10%의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고요. 이쪽에는 내가 오늘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 쓰시는데 금액을 보통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나는 1억에 낙찰을 받을 건데 금액을 밀려 쓰셔가지고 10억으로 기재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1억이라고 써야 되는 거를 10억이라고 쓰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낙찰은 받으시겠죠? 가장 높은 금액을 쓰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잔금을 치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결국은 낙찰을 받았지만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기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보증금 10%는 돌려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입찰을 하실 때는 이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잘 적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입찰표 겉면에도 본인의 이름, 도장, 꼭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오늘 진행하는 물건의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물건 번호가 있다면 물건 번호 꼭 기재하시고, 이거는 입찰 봉투예요. 이 봉투는 보증금 봉투거든요. 여기다가도 사건 번호를 적으시고, 물건 번호가 있으면 물건 번호를 적으시고, 제출자의 성명, 낙찰 받으실 분의 성명을 쓰셔서 여기 속에 수표를 넣고 꼭 밀봉을 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이 봉투에다 넣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입찰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입찰표를 이제 제시하실 때 신분증하고 같이 내시면은 이제 입찰 그 통에다 이제 이거 입찰표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가 시작을 할 때는 이 해당 물건에 나밖에 입찰을 안 했다 그러면 나 혼자만 나가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의 그 경쟁자가 있었다면 그 경쟁자들을 다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셔서 이제 그 해당 물건의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낙찰자에게 낙찰을 한다고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 거기서 입찰 보증금이 이제 법원으로 입금이 되는 거고요. 낙찰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다시 돌려받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은 그 10%의 보증금이 법원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법원에서 이제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낙찰을 받은 날로부터 잔금을 치르는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그러니까 30일, 25일에서 보통 35일 사이에 날짜가 정해져요. 그러면 그 법원에서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입금을 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집으로 다 통지를 보내드려요. 법원에서. 그러시면은 이제 잔금을 대출을 받으시던지 현찰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등기를 하실 법무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상의를 하셔서 얼마 정도 이제 그 준비하셔야 되는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셔가지고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낙찰받고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낙찰받고 한 달 정도 후에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잔금과 동시에 등기까지 완료가 돼요. 그럼 낙찰받고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면 등기까지 완료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경매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매매 물건을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시간들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경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잘 이제 조사를 하시고 입찰표를 꼼꼼하게 잘 쓰신다면 좋은 가격에 잘 낙찰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세를 놓으실 수도 있고, 토지를 받는다면 다른 이제 활용으로 해서 토지를 이제 가치를 더 올리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경매 진행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각 집 근처에서 가까운 법원이 있다면 한번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진행 과정을 누구든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시간이 되시면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것도 있고
뭐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는 법원도 있고 뭐 그 진행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요일마다 좀 법원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오전에 다녀와 보시면 많은 공부도 되시고 재테크를 위해서 네, 한 발 다가서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마마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